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해 건강과 백내 평강과 그리고 또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 2021년을 한번 총평을 해보고 그리고 2022년이 어떤 성격의 해인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 또 미국에 대해서 이제 뭐 한 서너 가지, 중국에 대해서 서너 가지 이렇게 짚어보다 보면 이게 단발성 사건이 아니고 2022년을 향한 어떤 격변 구도의 세팅이에요. 그러면 2022년은 어떤 해가 되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격변 속의 천하평정이 시작되는 해. 거의 혁명적인 한 해가 될 겁니다. 혁명 전야 혹은 혁명이 시작되는 해. 그 같은 말씀을 오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짜로. 네. 복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지금 뭐 윤석열 국힘 아슬아슬하죠. 보고 있으면 그게 이제 국내에 이제 어떤 올해 2021년 꼭지의 첫 번째 꼭지로 꼽았어요. 윤석열과 국힘. 그렇죠. 예. 예. 윤석열이 지금 6월부터 행보를 간단히 정리하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어요? 3월에 이제 검찰총장직 그만두고 3개월 생각하다가 6월 말쯤에 대통령 정치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7월 말에 전격 국힘당에 입당을 했고 10월 4일 날 이제 결정되고 10월 5일 날 국힘에서 대통령 후보로 말하자면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캠프하고 국힘하고 또 뭐 당 대표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을 좀 길게 하고 있네. 예, 지금 1개월 20일째 거의 두 달째 가까이 캠프 국힘 혼란 상태입니다. 예, 예. 여기에 보면 이런 혼란을 보면서 그래서 지지율도 많이 빠졌죠. 뭐 한 8, 9%. 아니에요. 10몇 프로까지도 볼 수 있어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네.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엮여 있는 두 개의 근본 화두가 이 지지율 빠진 데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제일 큰 게 이렇게 이제 많이 뭐 여러 가지 국힘이 원래 이제 문제가 있긴 한데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이 아무리 저렇게 좀 지리멸렬한 당이라도 혹은 뭐 거기 대표라도 저런 방식으로 좀 시간을 끌어서 결단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계적인 말하자면은 이 조직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더십의 문제가 조금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지금 가장 큰 마이너스가 어쨌든 세력으로서 정당을 대표하는 이준석의 소위 시체말로 얘기하면 깡패짓 그런 것.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뭐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데 결단을 못 내리고 체계도 못 잡고 기강도 못 잡고 그러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정치하고 있고.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이제 후보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국힘이라는 정당이 좀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그냥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 이전부터 깊게 망가져 왔어요. 제가 그렇죠. 세뇌 탈출해서 말할 때 이제 국힘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정당의 문제가 많아진 상태에서 박근혜라 불리는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연명을 한 거다. 그렇죠. 근데 탄핵이라는 건 스스로 그 호흡기를 떼에서 걷어차서 버린 상태다. 자기들 스스로. 네, 그 탄핵을 저는 그렇게 성격을 규정을 했었다고요. 그러고 보면은 뭐냐면은 그럼 윤석열이 이제 국힘의 후보가 됐는데 국힘에 있는 건 브랜드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105명의 정치 자영업자 네트워크거든요, 저게. 그렇죠. 정치 자영업자 네트워크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참
그 대책이 없는 정당인데 그게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브랜드 파워의 뿌리는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푸념하듯이 광주에서 얘기했지만 나도 뭐 국힘 안 좋아하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힘에 들어갔습니다. 예, 예. 라고 윤석열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 일단 아무튼 국힘의 후보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의 기대 수준은 뭐냐면 당신 국힘 장악해봐. 그렇죠. 장악 못한 그림이 막 난잡한 그림이 펼쳐지면 결국 윤석열이 실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독박 쓰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윤석열이 독박 그렇죠. 쓰는 자리에 저게. 근데 지금까지는 독박을 극복을 못했지. 아직까지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의 딜레마는 뭐예요 그러면? 국힘을 제압하고 장악할 수도 그렇다고 제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제압을 해야 되는데 제압 장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딜레마죠. 네, 제압을 할 파워를 구축을 못했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제압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예. 이럴 때는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거든요. 이 한 방이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서의 윤석열과 국힘 사이의 관계, 예. 그다음에 당선자 윤석열과 국힘 사이의 관계, 그렇죠. 대통령 윤석열과 국힘 사이의 관계 예.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예, 예. 그랜드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그랜드 디자인을 지금 아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저게 뭐 정답이 없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죠. 저거 사실. 예, 예. 한 시대를 리드한다라고 하는 게 그 디자인이 미리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시행착오 속에서 계속 가다듬어지는데 이제 새해가 바뀌면은 저 디자인 속에서 움직이는 게 필연적으로 자기가 이기려고 그러면은 만들어서 입체화시켜야 됩니다. 적합한 디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야 됩니다. 예. 저게 싸우는 모습을 또 보여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평온한 것 같은데 안으로 치명적으로 상대방을 딱 들어가서 장악하는 예, 예. 싸우는 모습이 없이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청소기 안 돌리고 잘 재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재배치라기보다 군기를 잡는 공을 건데 잡는 거죠. 예. 군기 잡으면 배치할 건 없고 군기예요. 근데 저게 뭐 이제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만 계산하면 야 안철수 지지율에 윤석열 지지율 합치고 상승 효과 좀 하면 그냥 이기겠네. 예, 예. 안철수 영입도 저것도 일회용이에요. 왜냐면 영입된 다음에 그게 또 어떻게 그림이 좀 근사하게 나와야 되는데 영입된 다음에 또 투닥거린다. 예, 예. 그러면은 특히 지방선거 공천권 두고 그렇죠. 투닥거린다 잃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영입을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영입하던 말던 간에 문맥과 그랜드 디자인이 먼저 나와 있어야 돼. 먼저 그게 검증되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런 디자인을 그릴 때 큰 어떤 주춧돌이 한 두 개쯤 있다고 봅니다. 큰 게 있죠. 특히 이제 이 지금은 일단 표면상 한미동맹과 우리 지금 외부적인 이 전략자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설정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실은 이제 수평적인 관계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엄정한 관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노선이 이제 설정이 됐죠. 즉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단순히 기준을 설정한 것 이상의 전략적인 그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자기가 구사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 한미 동맹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줘야 돼요. 강조해줘야 그리고 되죠. 이 문재인이 그걸 어떻게 파괴했는가를 예. 계속해서 공격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게 하나 주춧돌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축하드립니다. 저기 몸 잘 추스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 0시에 그 자유인이 되셨죠. 자유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사면이란 말은 기분이 나빠. 그렇죠. 그래서 자유인이 되셨다. 네.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상당한 중요한 자산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산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동맹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 이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박 대통령과 어떤
나이스한 그림이 아무리 빨리 연출돼도 한 달 한 10일 후나 연출돼요. 박 대통령이 몸이 좀 상해 계시고 2월 1일 퇴원을 하신 다음에 그분이 퇴원 전에는 아무도 안 만난다 그랬는데 퇴원이 그러니까. 2월 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2월 초까지 짧으면 한 30일, 길면 한 40일을 뭐 하고 뭘 또 하면서 막아낼 거냐. 예. 이 그랜드 디자인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뭘 실험해 볼 거냐. 굉장히 그 수순과 타이밍이 굉장히 지금 좀 어렵습니다. 예. 지금 상태가. 자, 이게 국내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예, 국내 2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박 대통령 자유인대다. 예. 이게 참 기적적인 일인데요. 예. 그냥 그 박 대통령 몸이 다 상해서 다 이제 돌아가시게 생겨서 저희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푸른 거야. 뭐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은 병원으로 국한시킨 병보석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해서 여러 가지 족쇄를 다룬 형집행 정지도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네. 그 문정부가 갑자기 이 박 대통령 사면 복권을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뭐 출정 의아했죠. 굉장히 이제 의외의 일이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 저는 정신 안 하거나 하면은 병보석이나 형집행 정지를 할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봤어요. 건강 문제 같으면은 이제 병보석이나 형집행 정지 뭐 형집행 정지로 해서 건강을 케어한다는 걸로 해서 자기 부담을 들 수가 있는데 갑자기 사면 복권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건 그리고 이제 또 뒤에 지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박 대통령의 정신이 온전치 않다. 뭐 몸이 아주 심하게 위독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가 막 도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지금 시중에 역정보, 전 역정보라고 보는데 저 역정보 이제 이재명이나 혹은 뭐 이른바 탄핵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정치적 어떤 존재감의 회복, 예. 이미 회복하신 거야, 저 양반은. 오늘 0시를 기해서 완전 회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도 못 말려. 근데 내기 한번 할까요? 앞으로 조중동이요. 네. 박 대통령 비난하는 글 하나도 못 씁니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도 없어. 오히려 조선일보는 예. 갑자기 황교안 박 대통령 병원으로 방문했는데 그래 그 사진을 보면 뭐 방문한 것 같아. 황교안과 박 대통령이 나와 있었는데 보면 옛날 사진이고 그냥 병원 앞에 가서 차 타고 한 바퀴 돌고 온 거야, 황교안이. 그렇게 기사를 조작을 해서라도 뭔가 조선일보조차도 올리브 가지를 흔들기 시작했다고요. 즉 가장 아마 사면 복권 발표에 화들짝 놀란 적이 아마 조중동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저거 조중동 기사 다 털어가지고 예. 사실과 맞지 않은 거 다 털어서 그거 저기 정정보도 신청하고 그 손해배상 신청하면요. 예. 그 언론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박 대통령이 아마 그거 안 하실 텐데. 안 하실 텐데. 예. 예, 그 양반은 큰 차원에서 이렇게 상황을 보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조중동 못 가버려요. 저거 이제 앞으로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누군가 퍼뜨려. 근데 그 퍼뜨리는 쪽에 보면은 주로 이제 국힘 진영에 이제 박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이 퍼뜨린 신형이 뭐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위중한 상황이다. 문재인이 족쇄를 채워놨다. 풀어주는 대가로. 아니 사면 복권에 어떻게 족쇄가 어떻게 붙습니까? 형집행 정지가 아닌데. 그렇죠. 예. 법률적으로 그렇잖아요. 법률적으로 아무 족쇄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강 문제라 그러면은 병보석이나 형집행 정지라고 하는 걸 족쇄 채운 택했겠죠. 형집행 정지. 예. 그걸로 병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사면 복권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백모 선생님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그 우리가 지금 표면상 보고 있던 뭐 이런 이야기까지 처음에 갈라치기 이제 이 말하자면은 자유보수 진영의 박근혜 그게 지금 조원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 좀 이해가 안 가. 그런 수준의 지금 이제 말하면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박 대통령이 그렇게 갈라치기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아니야. 그런 이제 있는데 사실 고도의 정치적인 지금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인이 된 거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문재인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증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박 대통령 메시지가 그거였죠. 문재인에 네. 감사한다. 이게 그러니까 나도 너 한번 봐줄게. 제 눈엔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럴 수도 있고. 너 당하게 됐을 때 국격을 생각해서 너가 이뻐서가 아니라 너가 전직 대통령의 국격을 생각해서 내가 한번 봐줄게. 나도 한번 옆에서 거들어줄게. 그 엄청난 경고일 수도 있네. 엄청난 경고일 수 있는 거요. 그렇죠. 하여튼 뭐 네, 우리가 나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너무 너무 좀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말 자체도 이 멘트 하나가 분명한 멘트인데 네. 이게 복수의 중증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상대방인데 그렇죠. 감사한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사할 게 없는 상대방한테 감사한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게. 조금 오싹해지죠. 오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오싹한 의미가 있죠. 예. 저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저게 이제 유영하 변호사일 텐데 유영하 변호사가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래서 제가 보기에 박 대통령이 이러이러하신 것 같다는 자기가 보기에 그 말은 할 수 있지만 박 대통령의 멘트를 만들어내거나 왜곡할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그리고 이제 또 아주 간단한 메시지인데 저 박 대통령 멘트라고요. 무겁고 중후하고 무겁고 이 간단한 어저께 나온 멘트죠. 예. 저게.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된다면은 그건 뭐 있었겠죠. 이건 내가 하는 거고 국가에 도움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국가에 도움되는 일을 하겠다. 자, 그럼 이제 그러면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 그다음에 당신의 정치적인 입장, 그 뭐 여러 가지 고초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국가에 도움되는 일을 하겠다. 나는 나 자신의 사적 정치적 이익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살을 빼고 사적 정치적 이익이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가 이익이 나의 이익이다. 그렇죠.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의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제 그제 이제 윤석열이 어제 그랬죠. 대통령을 건강히 허락 이제 회복이 되면은 만나 뵙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저께 그랬고 어제는 이제 대통령 구속에 대한 부분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롯데구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박 대통령 구속 부분은 김수남 박 대통령 있을 때 그 검찰총장이 결정을 한 거고 자기는 수하로서 그걸 집행하는데 말하자면은 칼잡이한 거고. 칼잡이한 거고. 근데 그리고 자기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불구속 의견 냈다 그랬어요. 불구속 의견을 냈다. 불구속 기소 해야 된다라고 그 의견 상급자가 냈다. 구속 결정을 했고. 김수남도 대구죠. 대구고 그 선대가 영남대학교 이사장인가 뭐 총장인가 하셨을 걸. 그렇게 해서 조금 그래서 박 대통령은 김수남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거지.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국내 세 번째 우리 문제의 후보 이재명 문제남 문재인과 문제남 이 남자가 이것도 그저께 이야기했죠. 이제 우리 윤석열 부인 이제 문제하고 또 이재명의 아들 도박 또 다른 여러 가지 성 문제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기자가 물으니까 아들은 성인이 되면 남이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남 남공 내 아들은 남이고 남의 부인은 공적 전제고 이거는 후보 부인은 공적 전제 아들은 남 김건희 사과 국민 보기의 불편 이거는 또 고발 좋아하는 사람 이거는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신병적인 그런 느낌을 자꾸 줘요. 예, 저 예. 정상 아니다. 정상 저 굉장히 아니다.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 그렇죠. 근데 나는 이보다 더 정신병적일 수는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친일파를 평소에 운운해오는 사람이 느닷없이 박정희는 눈에 띄는 정치인이고 산업화공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쪽 진영에서 박정희를 다카키 마사오라고 부르잖아. 음. 그 다음에 미국의 실세, 존 어서프라고 그 젊은 상원의원인데 상원의원 왔을 굉장히 때 실세예요. 잘 인기 좋고. 영접을 했죠. 그때 누구랑 같이 왔어? 그 국무부의 국무부 뭐야? 그 동아태 담당 차관보 같이 왔을 때 존 어서프한테 일본이 한반도를 합병한 것은 미국 탓입니다. 잠깐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오소프는 한일 합병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공부 안 했을 거라고. 105년 전 사건이야. 그렇죠. 106년 전. 110년 전. 110년 전. 음.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사건은 저거는 저기 카스라 테프타 밀리아과 밀리아 의사 있죠. 늑약이니까 늑약. 115년 전 사건이에요. 그렇죠. 116년 전 사건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저것도 사실이 아니고 왜 사실이 아니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일본 너희가 먹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 이미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 남진을 꺾은 러일 전쟁의 승리자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판을 정리해버린 놈이 나 여순하고 한반도 먹겠어요 하면은 말릴 길이 없는 거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은 뭐 그때도 사실은 뭐 벌써 19세기부터 예컨대 그 전보 조작 사건 등등해서 여론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이게 말 미국의 가스라가 아주 저 일본의 가스라가 공식적으로 국가 정책으로서 정식 조약을 맺은 게 아니라 가스라가 문구 다 만들어 가지고 저 뭐야 탭스터가 왔을 때 가서 그냥 사인만 둘이만 사인한 겁니다. 그게 미리학이에요. 그래서 그 메모지 일종의 메모 비슷한 메모 거죠. 비슷한 거고 뭐 조약도 아니고 조약도 아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저게 문제가 그 일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1880년대인가 네, 거문도 거문도 85년 거문도 사건 2885. 그러니까 영국이 우리 조선 정부에게 예. 러시아 남진을 막아야겠으니까 거문도를 우리한테 빌려주면 천문학적 돈을 매해 해주겠다. 조차료를 주겠다 조차료를 그런 거를 주겠다. 조선 정부가 거절했잖아. 그때 정말 그게 거문도 사건이거든. 그렇죠. 예. 거절하니까 순순히 거문도에 상륙했다가 순순히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죠. 그래서 거문도 가면 영국군 그때 숨진 영국군 묘지들이 있어. 그때 예, 이제 예, 예. 풍토병 걸리고 숨지고 예, 그때는 뭐 그렇겠죠, 뭐. 해군들이 많이 숨질 때예요. 예. 비타민 같은 게 마땅치 않고 하니까. 그래서 그 거문도 사건이거든 그게. 예. 그런데 이 거문도 사건이 이어져 가지고 그게 몇 년도지? 아관 파천이 1902년인가? 아관 파천이 1902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영일 동맹하고 아관 파천 같은 해 있어. 예, 1901년 아니면 2년이거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에 줄 서서 조선 왕실을 지키겠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지정학적 충돌에서 러시아 편을 들은 거예요. 조선 왕실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 합병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그 국제 협약은 아관 파천이야. 아관 파천과 그다음에 이제 영일 동맹 제1차 영일 동맹. 예,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조선이 러시아에 가서 붙어서 아예 저기 뭐야 그 왕실을 러시아 대사관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관이 러시아 대사관, 파천이 왕실을 옮겼다. 이게 말하자면은 세계적인 이 청위에서는 러시아와 영국의 대정패가 말하자면은 동북아시아의 북쪽에서 남쪽은 19세기 중반이었고 뭐 남경조약, 북경조약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 이 러시아의 남하와 직접 영국이 충돌한 데가 한반도지. 영국이 직접 대결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리 국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를 영국이 심의 결정을 그렇죠. 해야 될 상황인데 만약에 영국이 1885년에
금은도 사건 때 우리 조정과 검은도를 그 수많은 돈을 우리가 했으면 아마 그 곤란지경 뭐에 있었던 조선 왕조가 완전히 입헌군주로 문명 교화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중요한 재원을 찬스예요. 제일 찬스였고. 중요한 찬스를 놓친 거야. 그 세계의 검은도 사건이. 가장 네. 큰 핵심 국가 문명 국가와 아주 전략적으로 결합할 충돌하지 수 않고 있는 맞아. 국가 말하자면 세계 경영 그러니까 러시아의 세계 경영 이익과 경영 목표와 우리의 역사적인 이 개화 문제를 매칭했으면은 영국이 직접 러시아와 말하자면 이그 검은도를 기지로 해서 그러면 러시아가 남아가 아니 그러니까 이 블라디보스톡 정도까지였어도 미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기 그 이재명 씨는 똑바로 들으시라고 일본 합병은 미국 탓이 아니라 일본 합병은 조선왕실의 아관파천 탓이고 결정적으로 아관파천이라고 저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고 예, 그럼 영국이 행동을 해서 일본을 대리전을 시킨 거지. 일본을 동아시아에 말하자면은 에이전트로 삼은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영국의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네. 영국의 그 전망은 뭐였냐면 러일 전쟁 때 러시아도 폭망하고 일본도 폭망할 줄 알았어. 근데 일제가 너무 승승장구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제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자, 이제 이게 1921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워싱턴 회의까지 영국과 일본이 동맹이죠. 영미와 일본이 동맹이죠. 그래서 동아시아의 이 동아태, 예?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말하자면은 국제 정치가 결정이 됐는데 일본이 말하자면은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이 현대 국가로 넘어올 때 철저히 편성 외교로 갔습니다. 네. 일본은 혼자 되면 위험하고 네. 편성하면은 그러다가 안정됩니다. 정신병 걸려가지고 예. 군국주의화하면서 전쟁 일으킨 그렇죠. 거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가 내가 한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왜 다 나를 욕해? 그래 말이에요. 야, 나 저거 보면서 진짜 정신병적이다. 이게 뭐 자기가 했던 공약도 마찬가지고 전부 지금 그래서 뭐 앞뒤가 안 맞죠 공약들이. 앞뒤가 안 예, 예. 맞죠. 그냥 뭐 또 아무 말 대잔치야. 아무 말 대잔치고. 예, 그때.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문제는 뭐냐면 저 마의 40%입니다. 요새 뭐 일부 조사에 의하면 이제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많이 처지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를 두 사람을 합산하면 뭐 90%좀 나오냐? 아니에요. 두 사람 합산하면 70몇 프로밖에 안 나와. 70%좀 칠 때도 있습니다. 70% 처질 때도 있어. 두 사람 합산해서. 지금 한 20에서 25%가 지금 예. 다시 이제 미결정으로 가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예요. 저게 예. 저게 잠재적 윤표인데 사실은.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국힘이 난리가 나 있고 윤이 저렇게 헤매고 있고 국힘이 저렇게 헤매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에는 40% 벽을 못 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사실은 그 전에 예. 탄핵 사태에서 저기 문재인이 얻은 표가 41%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우리가 크게 봐서 말 40%고 이 부분에 지금 밖으로 이제 이게 스윙하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이제 윤 후보한테 공이 넘어갔죠. 어떻게 할 건지. 예, 그 윤 후보가 잘하면 한 이재명은 35 정도에 아마 주저앉을 텐데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국내 네 번째 586 부패 특권과 게슈타포 사찰이죠. 이건 이제 문재인 586 정권의 이제 마지막 귀착점입니다. 지금 뭐 예. 중반 3년쯤 돼서 조국 사태가 나왔죠.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뭐냐면